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스컬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인들의 붙기 수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당히 좀 양시장 강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눌려 있었던 이제 성장하거나 실적이 좋았던 업종,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오늘 굉장히 두드러졌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5G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죠. 이 두 업종이 향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결국은 뭐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항상 비관론 속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증시에 큰 어떤 보답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굉장히 좀 악재적이고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제 상당 기간 몇 개월 지속되면서 증시를 좀 억압했는데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제 기회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최근에 하단 쪽에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거나 좋은 어떤 이슈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시황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16% 상승해서요 198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의 2000포인트 근방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셌죠. 예, 뭐 제약 바이오가 좀 밀고 올라오고 또 개별주 종목 장세의 흐름이 이제 밀고 올라오는데 코스피는 일단은 인처 포인트를 안착하고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예, 그게 추세의 어떤 전환됐다는 흐름을 좀 인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상당히 이제 막판에 이제 홍콩발 호재가 나오면서 고가로 마감됐다는 게 의미 있었던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뭐 1.5% 상승했습니다. 벌써 629포인트 오늘 마감을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하단 쪽에 박스권을 뚫어주는 상단을 뚫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흐름 보시면 일단 요 기존의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예, 그게 이제 2000포인트 부근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막판에 홍콩 그 송환법, 송환법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온 어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막판에 선물 지수 끌어올리면서 지수도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해주고 이 홍콩 문제의 어떤 반영 문제가 내일 중국이라든지 홍콩에도 연속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일단 여기 2000포인트를 뚫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600한 20포인트입니다. 예, 요 부근이 기존의 저점 라인이고 저항 라인으로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장대 음봉 7% 빠진 날 있죠. 예. 요 날의 어떤 고점 라인인데 그걸 이제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 기술적인 흐름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제약 바이오의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서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코스닥 지수 좀 안정된 흐름이다. 지수가 안정되니까 기존에 좀 좋지만 눌려 있었던 5G 같은 반도체 같은 게 치고 올라가죠. 예, 이게 이제 연속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는 뭐 일단은 뭐 미국 시장보다는 좀 디커플링 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에 비해서 오늘 오전에는 중국 그리고 일본이 서비스 PMI 지수 상당히 좀 호조 지표를 좀 발표했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흐름을 오후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먼저 항생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지수를 이제 오랜만에 좀 체크해 드리는데요. 홍콩 지수는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홍콩의 이제 송환법 시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키고 그 당시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버랩 되다 보니까 증시에도 상당히 눌려주거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막판에 이 송환법의 어떤 철회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오늘 3.9% 상승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막판에 올라주면서 하단 박스권 하단 그 상단선을 돌파를 한 번에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홍콩 증시가 내일 그리고 중국 증시도 내일 상승으로 같이 탄다면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으로 흐름으로 좀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8,0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횡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의 문제가 상당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이제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WTO에 미국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무역 분쟁하는 데 있어서 카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쁜 어떤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던질 카드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국제 기구에 이제 제소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으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글로벌 이제 자금 동향도 위험 자산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정고점 한번 다시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증시의 어떤 자금 흐름을 계속 체크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좀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도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중국 증시도 오늘 막판에 조금 더 올라주면서 0.93% 상승으로 상해 종합 증시 마감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선 라인 있죠. 이 라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요걸 이제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그 뚫어줄 수 있는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도 좋게 나왔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내일 어떤 흐름일지 여기서 한번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지 그걸 좀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한국 원달러 원달러 이제 환율입니다. 오늘 보시면 내렸죠. 추이가 조금 흐름 자체가 상승하는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자금 동향이 중요하잖아요. 위험 자산에 몰리면 환율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또 뭐 이런 흐름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내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빨간색 라인 1,200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좀 붕괴시킬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기술적인 흐름 자체, 수급적인 동향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제 바뀐 흐름이 있다. 그런 게 좀 감지되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르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정확한 어떤 뭐 수급의 이유는 알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가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 수급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미만에서는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그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그래도 최근에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양시장 오늘 기관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이제 5G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위주였는데 6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코스닥의 강세를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라도 들어오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뭐 개인의 수급을 한번 밀고 올랐으면 좀 부정적이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종목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5G 쪽인데요.
5G 쪽은 최근에 지수 때문에 눌린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1분기, 2분기 계속 개선되고 3분기, 하반기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눌려 있었던 게 오늘 그냥 한 번에 폭발했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치고 나간 거죠. 오늘 뭐 이슈 자체는 뭐 이제 5G 가입자 수가 이제 3개월 연속 늘어났다. 예, 혹은 이제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 전망, 뭐 개별적인 종목들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이제 북돋았는데요. 오늘 머큐리 같은 경우는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가대했던 것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솔리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AP 쪽에 이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예, AP 공유기 쪽 1위 업체로서 일단은 수혜는 확실하게 보는 기업이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한 1,00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한 7, 8개월 정도 이제 소요되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고점의 어떤 라인을 돌파 타진을 내일 정도는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뭐 상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을 뭐 주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머큐리 내일까지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RFHSC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내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도 거래량 이제 분출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이 기업은 이제 화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화이 이슈, 악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중국이 이제 조만간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죠. 예, ZT라든지 화웨이 쪽에 대한 매출 증가 요인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실적에선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그러니까 화웨이 이슈가 크게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쉬어갈 수 있겠지만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지금 열려버렸기 때문에 대체적인 5G 종목들은 연속성이 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RFHC랑 마찬가지로 전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꽤나 좀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지금 이 5G 업종은 수급보다는 분위기고 실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솔리드도 전고점 라인 돌파 연속성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 관련된 RF 부품 관련된 뭐 당연히 수혜주로서 이제 에이스테크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121선을 깨면서 여기 보시면 장중에 18%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런 종목도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이제 그냥 빠진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뭐 5G가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섹터 테마로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들은 일단 실적이 크게 확대되거나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2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의 종목들, 예, 뭐 솔리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연속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강했던 업종은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가격 동향이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디램 가격 약세 흐름이 좀 진정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제 투자, 예, 각 이제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집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결국은 하반기 실적이 어떤 업종에서 가장 큰 퍼포먼스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하고 5G를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연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눌릴 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중장기 라인 요 밑에 72,000원 선 정도 내려오면 굉장히 기회 있고요.
예, 눌릴 때마다 빠질 때마다 이제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오른 날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중장기 이평선까지 밀리는 날, 예, 이런 날 이제 매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흐름을 좀 타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주 중에서 오늘 강세 보였던 KC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재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대부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는 받쳐줬어요. 예, 우리가 지수가 최근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은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지수 대비해서는 받쳐주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추세를 결국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일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비 소재주들도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5D 쪽은 연속성이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 두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9월 달에는 더 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계속 나가는 매도하는 어떤 흐름이고, 뭐 어찌됐든 오늘 홍콩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부담입니다. 예, 환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9월 달은 어찌됐든 시장의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 쪽이 훨씬 수급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거죠. 오늘 같이 외국인이 600억 정도 사니까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제약바이오가 같이 밀고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지고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리면 2018년도 1월달에 16만 원 갔던 종목이죠. 예, 16만 원 갔던 이 종목이 지금 현재 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성장성, 실적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흐름, 신뢰도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업종이든 계속 빠질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선에서 멈춰가지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크게 나올 것인가 할 때 최근이라는 거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는 뭐 실적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업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요 문제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중바닥 형태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여기서 밀고 올라갈 때는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밀고 올라오는 기술적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 두 종목 자체는 9월 달에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이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나온 것도 없는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단순히 이슈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 요인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업종 전반에 최근에 이제 이 강한 어떤 반등세가 나오면서 업종을 이제 끌어올리는 어떤 또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신라젠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 주가 조작으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가 악재 거의 뭐 그냥 말단이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런 흐름이 신라젠은 솔직히 투자를 할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예, 하지만 이 종목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때문에 기술 추출을 하고 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어떤 신약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이 같이 무너졌잖아요. 흐름이.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회죠.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유틸렉스 뭐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이제 두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대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대중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쳐다도 보기 싫은 업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큰 기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업종 때문에 무너져서 피해를 본 그런 종목군들은 잘 선별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헐값에 살 수 있는 어떤 기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쪽은 좀 분석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전략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며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나쁜 성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신념, 확신,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이 보시면 뭐 우리가 좋은 어떤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무너져서 코스닥 무너지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격화되면서 뭐 환율 조작국까지 중국을 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 흐름이 극단의 어떤 악재로 작용하고 이게 조금 안정화된 흐름이 최근에 나왔죠. 오늘 같은 날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악재가 오늘 장 말미에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보세요. 오늘 하루를 복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뭐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지? 이걸 보라는 거죠. 5G가 치고 나갔죠. 반도체가 치고 나갔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치고 올라오죠. 기술적 반등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수소테마도 그렇고. 이 두 업종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수소테마는 이제 이 9월 달에 정책 모멘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9월 달에는 좀 전략을 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종목들을 접근할 때 너무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길게 취하기보다는 여전히 아직은 박스권 흐름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9월달 전략, 10월달 전략, 11월달 전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고요. 일부 이제 계좌의 포트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5G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정말 파이프라인 괜찮은 거 중장기로 지금 저점에서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분류해서. 그래서 저는 9월달 전략은 5G,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수소테마. 요 세 가지 테마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쪽에서 좀 집중적인 단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좀 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9월달은 추석 이후에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9월달은 좀 좋은 어떤 시장 흐름이 좀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금 비중을 좀 가지신 분들도 조금은 주식 쪽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불안한 장세 속에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명의대로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좀 좋아진 시장 속에서 조금 공격적으로도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